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종목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나스닥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다가 또 한순간에 혼란스럽게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바로 캄보디아의 핸드백 제조사 칸달 M 벤처, 티커는 FMFC입니다. 이 회사가 상장 초기부터 엄청난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과연 FMFC는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시죠. 자, 먼저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무려 플러스 250%입니다. 이 주식이 공모가가 한 4달러 40센트 정도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최고 15달러 75센트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단 몇 달 만에 3배 반으로 뻥치게 된 거죠. 와, 신규 상장주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진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환호가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숫자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44.63%, 단 하루 만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천국과 지옥을 오간 셈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주가를 그렇게 미친 듯이 끌어올렸고 또 무엇이 한순간에 이걸 탈선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엔진과 브레이크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칸달렘 벤처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칸달 M 벤처, 그러니까 FMFC는요, 2017년에 설립된 캄보디아 회사입니다. 주로 핸드백이나 지갑 같은 가죽 제품을 만들고요. 이 회사의 핵심 전략은 바로 어포더블 럭셔리, 우리말로 하면 합리적인 가격대의 명품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올해 6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는 건데요. 아니, 캄보디아에 있는 제조업체가 세계 금융의 중심인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체 브랜드를 파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계약 제조, 흔히 우리가 OEM이나 ODM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캄보디아의 저렴한 인건비 같은 비용 우위를 활용해서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주로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 브랜드 핸드백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바로 이 회사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투자자들이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주가를 250%나 끌어올렸던 그 강세론의 근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매출 성장세.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요.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23%나 증가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매출 성장률이 23%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동종업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고 시장이 이 회사에 주목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사업이 쑥쑥 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는 겁니다. 회사가 뭘 발표했냐면 우리는 이미 2026년 리조트랑 봄 시즌 컬렉션을 위해서 672만 달러의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탄탄한 수준의 선주문을 확보했다는 건 이 회사의 사업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죠. 자, 한번 보세요. 6월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한 총알, 즉 자금을 두둑이 챙겼죠. 그리고 8월에는 새로운 성장 계획이랑 M&A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우리 이렇게 주문 많이 받아놨어요 하면서 그 기대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딱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소식들이 착착 쌓이면서 완벽한 상승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됐을지도 모를 이 회사의 재무적인 문제점들, 그러니까 약세론의 근거들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 회사의 아킬레스건을 그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의 매출 막대는 1,719만 달러로 엄청나게 커졌는데 오른쪽의 순이익 막대는 고작 21만 달러로 거의 보이지도 않죠? 한마디로 덩치는 커졌는데 속은 텅 비어버린 겁니다. 아니 작년에는 순이익이 112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21만 달러밖에 못 벌었다? 이건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붕괴 수준이죠. 물건은 정말 많이 팔았는데 비용이 너무 늘어서 남는 게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심각한 위험 신호들이 막 번쩍이고 있어요. 먼저 주가 수익 비율 PER가 무려 738.4배입니다. 이건 주가가 회사가 버는 실제 이익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의미고요. 더 위험한 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자본의 1390%?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내 돈 100만 원 가지고 1390만 원짜리 사업을 벌이는 것과 같아요. 작은 충격만 와도 그냥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주당 순이익 EPS는 작년보다 81%나 감소하면서 주주들의 가치마저 크게 깎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은 이 모든 우려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0.77달러에 불과하다. 지금 주가는 991%, 그러니까 거의 10배나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결국 이 분석은 성장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니까 그 안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 들어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막 교차하던 중에 마침내 주가 붕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주 충격적인 루머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이 타임라인이 그 극적인 움직임을 한눈에 보여주네요. 6월에 4달러 40센트로 시작해서 8월에 좋은 소식들로 급등하고 9월에는 마침내 15달러 75센트라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정말 짧았습니다. 바로 10월 9일 주가는 하루아침에 8달러 46센트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게 됩니다. 10월 9일 이날의 하락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44% 넘게 빠졌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평소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일부 투자자들이 조용히 판 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너도 나도 주식을 막 집어던지는 패닉셀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끔찍한 패닉셀링을 촉발했을까요? 바로 이 한 문장의 트윗이었습니다. 10월 9일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 캄보디안 스캠 인플로츠, 우리말로 하면 캄보디아 사기가 무너졌다는 아주 자극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논란에 불을 지폈어요. 공식 발표도 아니고 무슨 깊이 있는 분석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수백억 원의 시가총액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도화선이 된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 갑작스러운 폭락을 두고 지금 두 가지 가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이 일부러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주가를 폭락시킨 아주 계획적인 공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애초부터 펀더멘털은 엉망이었고 주가는 너무 비쌌다, 그냥 터질 게 터진 것뿐이다 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즉, 애초에 모래성이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투자자들이 마주한 딜레마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는 23%라는 강력한 매출 성장, 안정적인 미래 주문, 어포더블 럭셔리라는 매력적인 시장에서의 위치 같은 달콤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붕괴 수준의 수익성, 감당하기 힘든 빚, 터무니없는 고평가, 그리고 사기 루머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얼굴 중에 과연 어느 쪽이 이 회사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캔달램 벤처는 과연 캄보디아라는 신흥시장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품과 과대 광고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 철학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